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9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메모리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엄청 중요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있죠. 우선 가상 메모리는 개념이 뭘까요? 개념은 프로세스 전체가 메모리 내에 올라오지 않아도 그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페이징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죠. 거기 중에서도 논리적으로 나눠놓고 필요한 거를 빼서 이렇게 메모리에 적재를 해서 동적 적재를 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상 메모리처럼 이 기법을 사용할 때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가 원리 메모리는 사실 이만큼밖에 없는데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실제 내가 이만큼의 프로세스를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큼 물리 메모리의 크기에 더 이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프로그램이 더 작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만큼 크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더 작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은 늘어나지도 않고 CPU의 이용률과 처리율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리고 이렇게 스왑을 하는데 필요한 I/O 입출력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빨리 실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은 가상 메모리에서 이렇게 PMT로 메모리 맵으로 찾으러 가서 이 메모리 맵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피지컬 메모리를 찾으러 가서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없으면은 요청을 해야겠죠? 너 찾아와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 가지고 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오고 뭐 빼고 수압 아웃하고 수압 인하고 그러는 거겠죠?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만약에 논리 주소에서 뭐 TLB가 있으면 TLB가 있고 페이지 매핑 테이블에 TLB가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논리 주소에서 찾으려고 하는 주소를 찾으러 가는 곳이 어디예요?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죠. 근데 페이지 매핑 테이블에 만약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어딜까요? 없었어요. 없었으면은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메인 메모리인가요? 이 물리 주소일까요? 아니면 하드디스크일까요? 정답은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얘가 여기 없으니까 여기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요청하고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2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물리 메모리가 없었을 때 얘기에 없었을 때, 물리 메모리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페이징 매핑 테이블에서도 없었을 때를 찾는 겁니다. TLB랑 헷갈리면 안 돼요. TLB는 찾으러 가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TLB 더하기 메인 메모리 더하기 메인 메모리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걔는 TLB에서 못 찾은 거는 메인 메모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없을 수도 있어요. 맵핑 테이블에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맵핑 테이블이 없으면은 하드디스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여기서 나와요.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요구 페이징이에요. 요구 페이징은 뭐예요? 요구하다, 요청하다죠. 디맨드. 요청할 때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부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페이지만 적재를 하고 접근되지 않은 메모리는 물리 메모리로 적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일부만 적재한다는 거.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적재를 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게 바로 요구 페이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 유효 비트와 무효 비트를 사용한다. 겁니다. 유효 비트랑 무효 비트는 앞에서도 나왔죠? 일단 이 그림은 그냥 이거 프로그램이 그냥 수압 아웃 해서 나간다. 그리고 수압 인 필요해서 가지고 온다. 메인 메모리에 라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D, E 다 비어 있어요. 지금 invalid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필요해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 없어. 3번.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프레임이 3번. 없네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끝나요? 아니죠. 매핑 테이블에 가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밸리든지 인밸리든지 수정을 해줍니다. 없을 때는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켰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loadm이라는 걸 하네요. loadm. 그래서 loadm, m을 적재해라 이러면은 먼저 어디로 갈까요? 페이지 테이블로 가겠죠. 물론 TLB가 있으면 TLB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있나 없나 확인해요. 없네요. 없으면은 트랩을 발생시키고 그 트랩을 누구한테 알리죠? OS에게 알리죠. 그러면 이 OS가 어떻게 해요? 몰래 메모리로 가요? 아니란 거죠. 여길 때는 이렇게 하드디스크로 갑니다. 하드디스크로 가서 보조 저장 장치로 간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와서 메모리에다가 적재를 해주고 메모리에다 적재를 한 채로 끝난다고 했어요? 여기다 적재한 채로 끝난다 했어요? 아니죠. 여기서 페이지 테이블의 정보도 갱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인밸리드에서 밸리드로 바꿔준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끝난 건가요? 명령어가 실행 중이라고 하면 그 명령어를 그냥 하던 데부터 실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해야 될까요? 정답은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실행해야 돼요. 그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 지금 예시를 통해 다시 보면은 다음 A, B를 더하는 연산 결과를 C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 실행할 때 컴고에서 배웠죠? fetch랑 decode 그다음에 execution을 하는데 이 fetch를 하는 명령어 애들을 fetch를 하겠죠. 그다음에 명령어 fetch하고 그다음 누구 갖고 와요? A 갖고 오고 B 갖고 오고 A랑 B를 더한 다음에 어디다 넣는다 했어요? C에다 저장을 한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C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어떡해요? 명령어 다 실행 중인데 C만 딱 갖고 와서 여기 5번부터 다시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C가 없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은 얘는 요 순서대로 C 없어 트랩. 그래서 여기 갖고 와 보조 저장 장치에서 갖고 와.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넣어. 그다음에 다시 리셋해. 요거를 이제 매핑 테이블 정보를 바꿔주고 6번으로 나올 때 이 6번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C를 저장한다. 그러면은 얘는 저장을 한 다음에 이 매핑 테이블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얘를 처음부터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5부터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명령어는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봤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요구 페이징도 실제 접근 시간을 구해요. 이거는 근데 어렵지 않고 그 페이지 부재 확률이 P면요. 페이지 부재가 P예요. 그러면은 페이지 히트라는 말을 안 쓰지만 히트를 할 확률, 있을 확률은 그러면 1 빼기 P겠죠. 그러면 1 빼기 P의 확률에 그러면은 있을 확률이니까 굳이 그 폴트를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러면은 그냥 메모리 접근 시간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재일 것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럼 부재일 확률은 P니까 P 곱하기 여기서는 부재가 되면은 없으니까 트랩 일으키고 가지러 갔다가 갖고 오고 바꾸고 하는 그런 처리 시간이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페이지 폴트 시간이라고 여긴 적어줬는데 그냥 곱하기를 해줘서 총 더해주면 실제 접근 시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면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금 여기 유저 1, 유저 2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지금 PC는 우리 다음 실행할 명령어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로드 M을 하라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로드 M을 하라는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페이지 테이블에는 없어요. 그죠? 갖고 있는 게 없네요. M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안 비어 있어요. 물리 메모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를 m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적재를 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누군가를 내쫓아야겠죠. 그러면 누구를 내쫓을 거냐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내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들어온 순서대로 제일 먼저 들어왔던 애, 오래된 애를 내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참조 안 될 앞으로 제일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될 애를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애를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페이지 교체를 어떤 식으로 교체 알고리즘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프레임 할당과 페이지 교체의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이 그림을 보면요. 빅팀이라고 하는 희생자를 정해주죠. 왜냐면 여기 중에서 한 명은 무조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팀 한 프레임, 쫓아내야될 희생자 프레임을 정해주고 얘를 하드디스크로 다시 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내가 원하는 M이었겠죠? 얘를 다시 그 자리로 얘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바로 수업 아웃, 수업 인이죠? 그런 다음에 얘를 수업 아웃 해준 다음에 얘를 갖고 오겠지만 그 전에 얘는 쫓겨난 애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쫓겨난 애를 정보를 바꿔줍니다. 정보를 아니죠. 그죠. 밸리드였으니까 그거를 인밸리드로 바꿔주고요. 가지고 온 애가 있으면은 얘를 수정해줘야겠죠. 페이지 테이블을 수정을 해주고 나 얘 갖고 왔어 하고 얘를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인밸리드였던 거를 밸리드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얘 나갔어. 그러면 이제 무효해. 그리고 갖고 왔어. 얘 유효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교체가 있죠. 페이지 교체는 당연히 페이지 프레임이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3개밖에 저장을 못 하잖아요. 페이지 프레임을. 그러면은 공간이 적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을 확률이 적겠죠. 페이지 프레임이 여러 개고 많아야 갖고 있을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 폴스트 수는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여기서는 여러 개가 있죠. 근사도 있고 2차 기회도 있고 P4는 그중에 제일 간단한 애예요. 그냥 일찍 들어온 애가 일찍 나간다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구현이 쉬운데요. 사실상 지금 폴트 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프레임 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여기서는 폴트 수가 막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원하는 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number of frame인데 프레임의 개수가 3개에서 4개로 늘었는데 폴트는 더 줄은 게 아니고 줄어야 될 정상이잖아요. 프레임이 늘었으니까. 근데 얘는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좋지 않는 성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OPT는 최적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얘는 미래를 보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거의 어렵죠. 비현실적이에요. 왜냐면은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참조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다 내다보고 하는 건데 사실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앞에 미래에 뭐가 들어올지 다 알고 다 예측을 한 다음에 페이지 홀트를 하는 거니까 뭘 교체할지 알면은 굉장히 줄어들겠죠. 폴트 횟수가. 근데 일단은 알고리즘을 보면은 미래에서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되지 않을 애, 그러니까 나보다 제일 먼 애 거를 바꿔주겠다는 거. 지금 가까운 미래에는 창조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203, 지금 203인데 4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203 중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0이, 누가 기준이죠? 그죠? 0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0이 들어와서 203인데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기 쭉 봤을 때 203 중에서 제일 오래 뒤에 있는 것. 나를 기준으로 제일 뒤에 있는 게 0이네요? 2는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니까 0이 제일 뒤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0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4로.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LRU는 사실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쓰여요. 얘는 뭐냐면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해라.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애는 과거를 보면 되겠죠. 사실상 얘는 조금 현실적이죠. 왜냐면은 들어왔던 애들을 보는 거니까 미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처럼 여기 0 들어온 것 중에서 4가 들어오면은 이 0, 3에서 어떤 걸 바꿔줄까요? 과거를 보는 거죠. 제일 오래 사용이 안 되네. 2, 0, 3, 5 있어요. 3은 제일 최근 사용됐고 0도 최근 사용됐고 2가 2, 0, 3 중에 제일 오래됐네요. 그러면 2가 바꿔지는 거예요. 2가 교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는 구현이 어려워요. 구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개수기나 스택으로 되는데요. 이거 LRU 사실 조금 그냥 따지려면은 이렇게 따질 수야 있지만 복잡하니까 이 참조 순서대로 이렇게 제일 최근에 참조된 거는 제일 위로, 그리고 점점 이렇게 순서를 하나씩 낮춰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틀릴 일이 없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스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개수기가 뭐예요? 개수기는 이제 시계를, 카운터를 같이 포함을 시켜줘서, 참조가 일어날 때마다, 메모리 접근할 때마다 시간을 증가할 수 있게 하고, 참조 시간을 계속 모든 페이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LRU 근사 페이지 교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참조 비트를 사용해요. 참조가 됐으면은 1로, 그리고 참조가 안 됐으면 0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가적인 참조 비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참조가 됐으면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참조가 안 됐으면 0, 참조가 됐으면 1 하고 계속 쭉쭉쭉 이동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퀴즈는 1100010과 0111 중에서 더 최근에 사용한 애는 뭘까요? 지금 요걸 보면은 얘는 0이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얘가 제일 과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10 가장 최근은 0이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쭉쭉쭉쭉 이동을 했겠지만 가장 최근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더 최근에 참조가 됐어요? 이거겠죠. 110001002 제일 더 얘보다는 최근에 참조가 됐겠죠. 그리고 2차 기회 알고리즘이에요. 얘는 뒤에 문제에도 나오긴 하는데 클락 알고리즘이랑 같아요. 클락이 뭐예요?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신호를 탁탁탁 주는 거, 정기적 신호를 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 칸 한 칸 탁탁탁 이동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 참조 비트가 이렇게 칸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부터 지금은 뭐 포인터가 여기 가 있지만 여기서 출발을 한다 하면은 검사해서 0이네? 0이네? 1이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아니었어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바꾸고 또 1도 0으로 바꾸고 만약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 0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여기서는 P4랑 같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다 비어있으니까 제일 먼저 잡히는 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뒤에서 좀 헷갈렸는데 이 0이면은 즉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0이면 즉시 교체를 했겠네요, 아까? 그러면 1부터 시작한다고 여기 예시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 1이었을 때는 0으로 바꾸고 그 다음 포인터가 이동했겠죠? 그쵸? 그럼 0으로 바꾸고 또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교체가 됐겠네요. 근데요, 만약에 제가 0에서 그죠? 0에서 그냥 바로 0이면은 즉시 교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포인터가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포인터가 0이었는데 1이 됐어요. 원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포인터가 이동을 하지 않아요.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요. 네, 여기 2021년 문제인데 저는 헷갈렸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터가 이동한다는 얘기가 그냥 2차 기회 알고리즘이라고 하네요. 네. 포인터가 이동하지 않아요. 그냥 참조를 한 거면 이게 폴트가 일어났을 때
바뀝니다. 교체를 해도 바뀌어요. 그러면 언제만 포인터가 안 바뀔까요? 교체를 안 했을 때만 안 바뀌겠죠. 네, 맞아요. 교체를 안 했을 때만 안 바뀌고 교체를 했을 때는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개선된 2차 기의 알고리즘이요. 이거는 참조 비트랑 변경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참조 비트 0, 변경 비트 0이라는 게 뭐예요? 참조 비트도 0이고 변경 비트도 0이다. 그러면은 최근에 참조되지도 않았어. 변경되지도 않았어. 라는 얘기고 0, 1이면은 참조는 안 됐는데 변경은 됐어. 그리고 1, 0이면은 참조는 됐는데 변경은 안 됐어. 1, 1이면 참조도 되고 변경도 됐어. 그러면 참조가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변경이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우선순위가 높은 건 참조니까 바뀌어야 될 애는 변경이 더 높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실제로 높으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경 비트가 더 바뀔 확률이 바뀌어야 되는 애겠죠. 그러면은 지금 00인 우선순위 교체가 돼야 될 가장 큰 우선순위는 1순위. 얘가 00인 애가 제일 높겠고 01이랑 10 중에서는 사실상 변경이 더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변경이 돼야 될 순위는 얘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3순위는 얘고 4순위는 이렇게 둘 다 참조가 변경이 됐을 때가 4순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LFU 알고리즘과 MFU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알아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LFU는 Least Frequently Used예요. 이거는 리스트니까 제일 적은 거잖아요. frequently 빈도잖아요. 제일 자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참조 횟수가 가장 적은 거. 그리고 이거는 MFU는 most frequently 이거는 가장 많이 빈번한이니까 가장 많은 참조 횟수를 보이는 것을 MFU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할당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 LF랑 MFU는 거의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LFU는요 뭐 참조 횟수가 가장 적은 거를 고른다 하지만 뭐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초반에만 엄청 많이 하고 나중에는 엄청 많이 참조를 집중적으로 한 애가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도 안 쓸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너 지금 엄청 많이 사용하네? 내가 이거 쟁여둘게. 이렇게 하면은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갑자기 안 해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최적인 페이지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할당 알고리즘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세스에게 프레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균등 할당과 비례 할당이 있어요. 균등 할당은 똑같은 프레임을 할당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비례 할당은 프로세스의 크기에 따라서 프로세스 크기가 크면은 크게 할당을 해주는 거고 프레임을 그러면 작으면 작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싱이 나와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데 스레싱은 지금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CPU utilization인데 이거는 이용률이에요. CPU 이용률이 점점 높아져요. 우리가 다중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CPU 다중 프로그래밍률을 높이면 CPU 사용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높아지는데 이게 한없이 높아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점점 다중 프로그래밍을 비율을 높이면 얘는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은 급격히 CPU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CPU가 점점 계속 너 더 이용 많이 해 하고 CPU 더 많이 일해 하고 점점 프로그램 실행할 것만 더 넣어주다 보면은 얘가 얘 했다 그러니까 문맥 교환하는 시간만 엄청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져서 계속 페이징만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과도한 페이지 부재, 빈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실행할 게 많잖아요. 그럼 얘도 했다, 얘도 했다, 얘도 했다, 얘도 했다 엄청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페이지 부재, 빈도 이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도 해결책이 지역 교환과 전역 교체가 있어요. 지역 교체와 전역 교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 교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역이니까 자신의 할당된 프레임 안에서만 선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할당된 애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역은 뭐예요? 공유하는 애가 있다는 거죠. 공유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 각 프로세스한테 필요한 프레임 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스트레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작업 집합 모델입니다. 작업 집합 모델은 이게 공간적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윈도우의 크기예요. 그래서 윈도우를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여기서는 몇일까요? 윈도우가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윈도우가 10이면은 이 10만큼의 시간 동안에 사용되는 참조되는 페이지를 집합으로 정의를 한 게 바로 작업 집합 모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작업 집합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 6, 1, 5, 7, 7이 4개고 5가 하나, 1 이렇게 오네요. 그러면 2, 6, 1, 5, 7 5, 1은 있으니까요. 그 집합을 만든 거예요. 중복을 그냥 제거한다고 보면 쉬워요. 이것도 여기서는 똑같이 윈도우 크기가 10인데 3, 4, 4, 4가 계속 반복되네요. 그러면은 집합은 3,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PFF는 페이지 부재 빈도예요. 이게 앞에서도 페이지 폴트 비율과 그 프레임 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페이지 폴트 발생의 빈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 페이지 폴트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프레임 수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조금밖에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많이 일어나니까 너 공간을 넓혀서 페이지 폴트 비율을 줄여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페이지 폴트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많다는 거니까 페이지 프레임을 수를 줄여요. 그러면 페이지 폴트율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페이지 폴트를 만나는 빈도를 기반으로 상주 페이지를 집합을 조절한다. 근데 여기 원리인데요.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는 페이지 요청을 했을 때 마지막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 시간부터 지난 시간을 계산한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마지막 페이지부터일까요?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는 페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페이지 폴트가 지금 내가 일어난 페이지 폴트가 있고 그 이전에 일어난 페이지 폴트가 있을 텐데 그것부터 계산을 해서 이 지난 시간이 임계치 상한보다 크면 해당 시간 동안 참조하지 않은 모든 페이지를 해제한다. 임계치 상한보다 크다는 말이 여기 말이니까 페이지 프레임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높으니까 페이지를 해제한다는 거는 프레임 수를 늘려준다는 거죠. 차지하고 있던 애를 강제 해지를 시켜서. 그리고 페이지 임계치 하나보다 작으면은 페이지 폴트율이 낮다는 거니까 가용 프레임 수를 높여줘야겠죠? 그러면은 아니죠. 가용 프레임 수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재되는 페이지를 이렇게 다 프레임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겠죠. 상주 페이지 집합이 이러니까 최대한 프레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프레임을 감소시키려면 이 이해가 맞는지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조예요. 이거는 뒤에 문제로도 나와요.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중 포문을 썼잖아요. 근데 얘는
뭐 i랑 j가 이렇게 배열이라고 하면은 얘가 i고 얘가 j잖아요. j 0부터니까요. 그쵸? i, j라고 하면은 i, j인데 네. 그러면은 똑같네요. i, j, i, j. 다르네요. 그죠? 얘가 j고 얘가 i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10부터 읽어요. 이런 순으로. 왜냐면 j부터 포문을 도니까요.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얘는 i부터 도니까 이렇게 행부터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똑같은 결과를 사실 얘네 다 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페이지 폴트율에 있어서 차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한 줄에 한 워드잖아요. 이렇게 저장이 보통 되어 있는데 얘 한 페이지를 참조를 하잖아요. 그럼 한 페이지를 적재를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은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하다 보면은 페이지 폴트. 왜냐면 지금 다음 페이지는 없잖아요. 페이지 폴트 또 읽어오고 페이지 2번 페이지 또 읽어오고 3번 페이지 또 읽어오고 계속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이렇게 읽으니까 얘는 하나의 페이지가 적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를 읽을 동안은 페이지 폴트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렇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크기에 따른 특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서 이해하는 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크기가 클 때는요. 페이지가 클수록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왜냐면은 더 크게 나누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훨씬 더 촘촘히 잘라볼게요. 어차피 0, 1, 2 이걸 저장해야 되고 0, 1, 2, 3, 4로 해야 되는데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각각. 그러면은 저장해야 될 게 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크기는 클 때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공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죠? PMT 크기가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페이지가 클수록 참조되는 정보와는 무관한 많은 양의 정보가 주기억 장치에 존재한다. 그쵸? 왜냐면은 나는 여기서 이만큼만 필요할 건데 얘는 페이지 크기가 큰데 얘네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읽기 위해서 얘네들이 다 갔다 와야 돼요. 다 갖고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가 클수록 페이지 테이블이 복잡하지 않다. 그렇죠? 관리가 용이하죠. 왜냐면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 그렇게 크고 복잡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페이지가 크면 디스크로부터 IO에 소모되는 시간은 커져.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시간은 많이 들겠지만 IO 자체는 몇 개가 안 되니까 IO 자체 접근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페이지가 작으면 얘는 저장해야 될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핑 테이블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얘는 작으니까 내부 단편화는 촘촘하게 더 작은 거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 내부 단편화는 감소하겠죠. 그쵸? 그리고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사용하는 페이지 집합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쵸? 얘는 페이지 집합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사용하는 페이지 집합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그쵸? 이게 페이지의 집합이라는 게 요 페이지의 하나의 집합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특정한 참조 구역성만을 포함한다. 그쵸? 특정한 참조 구역성만을 포함한다. 왜냐면 이게 엄청 넓으면요. 지역성도 엄청 그러니까 엄청 줄어드는 거죠. 사실 엄청 넓은 범위니까. 이게 지역성이 크다는 거는, 좋다는 거는 이렇게 더 좁은 범위가 지역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조 구역성을 포함한다. 작을수록 포함하니까 기억 장치 효율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고,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IO 접근 횟수가 증가하겠죠. 왜냐면 작으니까 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의 크기는 작기 때문에 총 입출력 시간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총 입력 시간 상승한다는 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이고요. 9단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